주머니 속 송곳. 안톤 체홉. 1885년. 표트르 파블로비치 포스다는 대단히 치밀하게 변장하고 일반 민중이 이용하는 평범한 삼두마차를 타고 시골 도시 N을 향해 서둘러 길을 가고 있었다. 그에게 익명의 투수 한 통이 배달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덮치는 거야.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옷깃에 숨기면서 상상을 했다. 추악하고 뻔뻔한 짓을 일삼는 놈들이 모든 단서를 숨겼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쯤 떠들썩하게 잔치판을 벌이고 있겠지. 하하, 잔치가 절정에 이를 때 그놈들이 무수하고 놀랄 생각을 하니 흥분되는 걸. 차프탄 랴프킨을 이리로 대령하라. 이 문장은 니콜라이 고고르의 작품 감시관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차프킨 랴프킨을 이리로 대령하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 한바탕 난리법석이 나겠지. 하하하. 한껏 유쾌한 공상에 사로잡힌 포스디는 마부에게 말을 걸었다. 인기를 갈망하는 사람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다. 혹시 포스딘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어떻게 그분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웃는 게요? 이상한 질문이니 그렇지요. 말단 서기도 알고 있는데 포스딘 나리를 모르겠습니까? 이곳에 부임하신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죠. 그렇군. 그런데 당신 생각에 그 사람은 어떻소? 좋은 사람이요? 괜찮습죠. 마부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훌륭하신 날이죠. 자신의 일도 잘 하시고 이곳에 부임하신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일들을 하셨소.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일을 했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축복을 내리실 겁니다. 철도도 부설하셨고 우리 군의 호리코프를 경질시켰죠. 호리코프는 권세가 정말 대단했었죠. 사기꾼이자 깡패 같은 놈이었는데 전임자들은 그 사람과 결탁했는데 포스딘 나리는 오시자마자 이 빌어먹은 호리코프 놈 따윈 안중에 두지 않았죠. 그럼요. 포스딘 나리를 매수하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죠. 만일 당신이 그분에게 100루블 아니 1000루블을 뇌물로 준다고 해도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다행이군. 이런 총구석에도 나를 알고 있군. 포스딘이 기뻐하며 생각했다. 좋은 일이야. 교양이 있는 날이죠. 마부는 말을 이었다. 그만하지도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단원하러 가도 마치 귀족 나리를 상대하듯 대해주시죠. 손을 잡아주시고는 자 앉으시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도 있죠. 성질은 또 어찌나 급하신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치워 버리시죠.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곳인데도 그냥 막 달려나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탄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말을 준비해 하고 명령하시고는 바로 출발하시죠. 그곳에 도착하셔서는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시고는 한 푼도 받지 않으시죠. 전임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물론 전임자들 중에서도 괜찮은 나리들이 있긴 했죠. 외모도 훌륭하고 신분도 높은 분이 한 분 계셨었죠.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군 전체에서 그분보다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 없었죠. 10베르스타 밖에서도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허나 외모나 일 처리하는 것을 본다면 감히 지금의 포스딘 나리를 따라갈 수는 없죠. 포스딘 나리가 100배나 더 똑똑한 분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 가지가 모든 게 다 좋은데 안타까운 점이 딱 하나 있죠. 술주정뱅이라는 것. 이거 큰일 났는걸? 포스딘은 생각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소? 포스딘이 물었다. 내가? 아니 그분이 술주정뱅이라는 걸 말이요? 그야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기야 사람들도 그분이 취한 걸 직접 본 적은 없다고들 하지만 그런 소문이야 금방 퍼지게 마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어디 손님으로 가시거나 무도회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병나발을 분답디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보드카를 마시는 일이랍니다. 시종이 잔을 가져다 주면 그분은 벌써 다른 병을 요구한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퍼마신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시는데도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자신을 지키는 거겠죠? 허류코프는 술을 마셨다면 인사불상이 되어 개들까지 지저댔죠. 그런데 포스딘 나리는 코도 안 빨개진다고 합디다. 서재문을 잠그고 그냥 들이키는 거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책상 위에 빨대를 장착한 작은 상자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상자 속에는 항상 보드카가 있고요. 그 빨대에 입을 갖다 대고 빨아당기면 그냥 취하겠죠. 마차를 탈 때도 서류 가방에 그 상자를 넣어가지고는 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지? 포스트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다. 제기랄 모든 것이 다 알려진 건가? 미치겠군. 여자들에 관한 얘기도 있죠. 교활한 사람이기도 하죠. 마부는 비웃더니 머리를 흔든다. 참 꼴볼견이죠. 그분 주위엔 한 10명 정도의 진짜 경박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중 2명은 집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한 명은 나스타시아 이바노브나인데 가정부로 가장하고 있고 다른 여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류드밀라 셰메노브나인데 석이 비슷한 걸로 일하고 있죠. 둘 중 더 중요한 여자가 바로 가정부인 나스타시아죠. 이 여자가 원하는 거 모두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여우처럼 그분께 늘 꼬리를 치죠. 큰 권력을 가진 여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보다 그 여자를 더 무서워하기도. 하하.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가찰라야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얼굴이 붉어지며 포스디는 생각했다. 대체 모르는 사람이 누구야? 도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런 마부도 알고 있다니. 이런 망할 비열하고 더러운 자식들. 대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요? 포스디는 화난 얼굴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람들에게 다 들은 얘기죠. 뭐 그런 거 아는 게 어렵겠습니까? 시종이나 마부들의 혀를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아마도 나스타시아가 골목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여자인지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포스딘 나리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자맹을 다니시곤 하죠. 전임자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죠. 자신이 자맹할 때는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이 다 알기 원하셨죠. 그래서 자맹을 할 때면 시끄럽게 온갖 야단 법석을 떨고 소란 법석을 피우고 어휴 하나님도 그렇게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온 사방에 한바탕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장소에 도착하면 일단 늘어지게 한숨 자고 나서는 음식을 대접받고 술을 먹고는 막상 업무를 볼 때는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죠. 큰 소리 치면서 괜스레 소란만 피우고는 다시 잠을 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게 되죠. 그런데 포스딘 나리는 듣자 하니 아무도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떠나신다고 하더군요. 정말 우습죠. 관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눈에 띄지 않게 집에서 나와 마차를 타시죠. 그분이 가셔야 할 역참까지 가실 때는 우편 마차나 품위 있는 마차를 타시지 않고 일반인이 타는 마차를 타시곤 하죠. 그러고는 마치 안악내처럼 온몸을 칭칭 감아대고는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늙은 개처럼 쉰 목소리를 내신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웃겨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느니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알아보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죠. 그를 어떻게 알아본단 말이요? 정말 간단합니다. 예전에 허허리코프가 몰래 다닐 때도 우린 그의 우람한 손을 보고 알아챘죠. 아님 마차를 탈 때 이를 딱딱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허허리코프죠. 그런데 포스디는 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성격은 그저 자연스럽게 평범함이 유지되는데 포스디의 날에는 그게 아니라 평범함을 자꾸 가장하려고 하는 거죠. 만일 그분이 우편역에 간다고 치면 도착하자마자 시작되는 거죠. 답답하다느니 춥다니 불평하면서 먼저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러고는 병아리 구이, 과일, 잼 같은 것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죠. 겨울에 병아리 구이나 과일을 요구하면 그건 바로 포스디 나리인 거죠. 그리고 역참지기에게 친애하는 자네라고 말하거나 사람들을 사소한 것들로 귀찮게 한다면 그 역시 맹세컨대 바로 포스디 나리입니다. 포스디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만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때도 독특한 습관으로 영내의 소파 겸 침대 주위에 향수를 뿌리고 베개 주변에 양초 세자를 준비시키라고 명령하고는 누워서 서류를 읽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역참지기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 그래. 포스디는 생각했다. 내가 왜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까? 과일이나 병아리 구이 같은 것이 아니라도 알아야 할 사람들은 알 방법이 있죠. 전보를 통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낯짝을 무언가로 칭칭 둘러매고 숨어서 온다 해도 도착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서 그분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포스트잇 나리가 집에서 아직 나오기도 전에 그곳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완료됩니다. 누군가를 재판에 회부시키거나 경질시키기 위해 숨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포스트잇 나리를 이미 비웃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의 나리가 되어 조용히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왔던 그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과 악수하면서 불편을 끼쳐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하. 그곳 사람들은 정말로 약삭 빠르죠. 모두 이만저만한 능구렁이가 아니죠. 그래서 포스트잇 나리가 아무리 기회를 엿본다 해도 어림없죠. 아침에 빈 마차를 몰고 역을 지나가는데 유태인 점원 한 녀석이 플레불떡 뛰어오는 겁니다. 이봐 유태인 양반, 자네 어딜 그리 가는 겐가? 물었죠. 그는 오늘 ANC에 포도주와 안주거리를 배달해야 되네. 오늘 거기 포스트잇 나리가 온다고 하더구먼 말했지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포스트잇 나리는 아마 여전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고 있거나 조용히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마차를 타고 가면서 누구도 자신이 온다는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는 그를 위해 포도주, 연어, 치즈, 다양한 안주거리가 준비됐냐는 얘기가 오가고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가면서 생각하겠죠. 니놈들은 이제 끝이야. 그런데 그놈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시려면 오시오 하고 말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다 숨겨 놓았을 겁니다. 돌려! 포수든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마차를 뒤로 돌려! 놀란 마부는 마차를 뒤로 돌렸다. 하하.